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4월 4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문제 1번 보시면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건축물의 요 2층 이상의 점포나 아니면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출입구하고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그 다음에 계단 및 출입구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되냐? 바로 피난 설비인 요 유도등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다음 물이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갖다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요 소화약재로 사용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요 기화열이 크기 때문이죠. 즉 기화 잡열이 크고요. 그 다음에 물의 그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하니까 결국 물은 소화효과가 냉각효과죠. 그래서 물의 기화열에 의한 냉각, 그다음에 비열에 의한 냉각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선 또 가격이 굉장히 싸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 소화약재로 사용이 되는데, 자, 1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제거 소화가 잘 된다가 아니고 이건 냉각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취급이 간편하죠, 물은. 근데 기화 잡열이 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소화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죠. 자, 3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전기 설비의 요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설비에는 물계통의 그 소화 약재는 안 되고 물 분무는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의 요 포소화 설비는 대부분 물의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요 포소화 설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다음에 불활성 가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전부 전기 화재에 적응이 되는 거죠. 자, 할로겐 화합물도 가스계 소화 설비니까 적응성이 있는 거고, 근데 물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요 니트로셀룰로스의 저장 취급 방법인데,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 우연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는 요 셀룰로스를 요 놈을 갖다가 니트로한 거죠. 요게 바로 니트로셀룰로스가 되는 거죠. 자, 취급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직사광선을 피해서 저장한다. 우연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직사광선 피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되도록이면 장기간 보관한다. 장기간 보관하면 분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유기과산화물류하고 강산화제와 접촉을 피해야 되죠. 건조 상태에 이르면 위험하므로 습한 상태를 유지한다. 즉 물 아니면 요 알코올에 순면시켜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 우연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요.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비수용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130도에서 분해되고 180도씨에서는 급격하게 연소, 그 다음에 요 질산 섬유소라고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 함유율, 우리가 이걸 질화도라고 하죠. 질화도가 높을수록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 운반할 경우에 물 20% 또는 알코올 30%에 수분시켜서 이동하는데 안정제로 사용하는 거죠.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삼류 오염물의 요 금수성에 화재 시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자, 이 금수성, 다시 말해서 금속이죠.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건요, 그 탄산, 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 있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 그 다음에 요 팽창 진주암이 요 금수성 오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이죠. 그래서 이 탄산수소 염류 분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 있죠? NaHCO3.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이게 탄산수소 염류예요. 그 다음에 이종 분말인 요 KHCO3. 요 놈이 바로 탄산수소 염류 분말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하론 1301의 요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하론 1301 분자량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면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고, 두 번째 숫자가 불소, 세 번째 숫자가 염소, 네 번째 숫자가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1301은 C가 하나고 F가 3개, 브롬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량은 탄소가 12죠. 그 다음에 이 불소가 이게 19죠. 19가 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롬이 조건에서 지금 주어져 있죠. 브롬의 원자량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9가 하론 1301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39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면 5.1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간이 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간이 저장 탱크는 몇 개 이하예요? 5개가 아니고 3개 이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 두께는 3.2mm 이상의 그 강철판.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의 그 수압 시험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요 기준을 보면은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간이 저장 탱크는 그 수를 3개 이하로 해야 되고, 동일한 품질의 오염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죠. 탱크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탱크하고 요 전용실 벽과의 사이는 0.5m 이상. 여기가 전용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탱크를 설치하면 요 탱크하고 요 벽 사이죠. 여기는 0.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간이 저장 탱크에 밸브 없는 요 통기관 설치 기준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간이 저장 탱크에 요 통기관에 지름이 다른 거는 다 30mm 이상인데요. 요 간이 저장 탱크의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 그래서 선단의 높이 지상 1.5m 이상. 그다음에 45도 이상 구부린다는 거. 그다음에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8번에 가시면 요 가연성 물질하고 주된 연소 형태의 연결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종이, 섬유, 요거 분해 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자, 분해 연소 하는 거 보면은요. 석탄, 목재, 그다음에 종이,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요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셀룰로이드하고 TNT 다 이거 오류 연물이죠. 자, 오류 연물은 자기 연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목재하고 석탄이에요. 자, 이 목재는 무슨 연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죠, 나무. 그래서 목재는 요거는 분해 연소죠. 석탄도 마찬가지로 분해 연소죠. 그래서 요 표면 연소 요게 틀린 거죠. 분해 연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다음에 유황, 요거 고체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면서 증발 연소하는 거 맞죠? 자, 알코올은 사류 연물의 석유류 계통이기 때문에 사류는 다 증발 연소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의 형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면 연소,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발 연소, 고체 물질로서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그다음에 그 액체 물질은 제사류 연물이죠. 자, 분해 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자기 연소 다 오류 연물. 확산 연소는 가연성 기체.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죠. 다음은 그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B급, C급 화재뿐만 아니라 요 A급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한 분말 약재. 다시 말해서 A급 일반 화재하고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에 모두 가능한 분말 약재. 3종 분말. 제1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맞는 답, 요 3번이 바로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는 거고, 일종은 유류 화재하고 전기 화재 적응성, 2종도 마찬가지로 B급하고 C급 화재의 적응성, 4종도 유류 화재인 B급하고 전기 화재인 C급의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종 분말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요 세 가지 다 적응성이 있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10번으로 가죠. 자, 10번은 식용유 화재, 주방 화재죠. 제1종 분말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화재 제어가 가능한데 이때의 소화 원리. 자, 1종 분말이 NaHCO3죠. 그래서 여기서 열분해가 되면 Na-이온이 나오는데 이거 양이온이죠. 요 놈이 비누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부 부촉매 효과도 약간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 분말 소화 약재가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이유는 요 나트륨 이온에 의한 비누화 반응에 의한 소화 질식, 이놈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의 경계구역 6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30m가 아니고 50m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구역을 정할 때는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또 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죠. 자, 예를 들면 요 경계구역 면적이 600제곱 이하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0m다. 이럴 경우에는 경계구역을 둘로 해야 돼요. 하나는 A, 하나는 B 경계구역. 이렇게 둘로 해야 되죠. 즉, 한 변의 길이가 50이 넘기 때문에 두 구역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다음 중에서 산화성 물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성 물질은 우연물 몇 류예요? 인류가 산화성 고체죠. 그다음에 육류가 마찬가지로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1번에 요 무기 과산화물이 인류 들어가죠. 그러니까 산화성 맞죠. 자, 과염소산이고 육류염물이죠. 산화성 액체죠. 자, 질산염류 인류죠. 산화성 고체. 자, 마그네슘은 어디에 들어가요? 요건 이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산화성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류는 다 환원성 물질이에요. 즉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산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이런 걸 우리가 환원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 국소 방출 방식의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냐?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 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배출 설비는 배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해야 되죠. 다만 요 전역 방식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3세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14번에 가죠. 자, 보일 오버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보일 오버라는 것은 유류 탱크에 화재가 난 거죠. 여기에 기름이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난 거죠. 그럼 이 탱크 아랫부분에 이게 물방울이 물이 좀 약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화재가 났으니까 이 고온의 열이 요 물까지 전달이 되면, 즉 수백 도가 되는 그 열이 물에 전달이 되면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갑자기 끓어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석유류가 연소를 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 요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탱크 하부에 여기다가 배수관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요 물을 갖다가 수충을 배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모래나 팽창직설이나 비등석을 넣어서 불의 과열을 갖다 방지한다. 그래서 세 번째, 냉각수를 대량 첨가해서 유류와 물의 과열을 방지한다. 이거 틀린 거죠. 3번이 가장 틀린 거죠. 여기에다 물을 갖다 방사하면은 슬롭 오버가 되는 거죠.
플러스 오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계적 교반을 통해서 에멀전 상태로 해서 수층, 물의 층을 갖다가 없애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20도씨의 물 100kg이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하면 몇 킬로칼로리의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는가? 단 물의 증발 잠열 540킬로칼로리라고 그랬죠. 원래요, 물의 증발 잠열은 원래는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또는 요걸 539 칼로리 퍼 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한 열은 Q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 이게 바로 현열이죠. 여기에다 기화열에다가 질량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물의 질량이 지금 100kg죠. 자, 물의 비열은 1kcal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가 필요한 거죠. 이게 비열이죠. 여기에다가 온도차 100 마이너스 지금 현재 온도 20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100도씨 20도씨죠. 20도씨 물 지금 100kg죠. 자, 요놈을 수증기로 변화시키려면 일단 100도씨 물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질량은 그대로 100kg가 되는 거죠. 자, 요놈을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거죠. 즉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게는 그대로 100kg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0도씨의 물을 100도씨 물로 필요한 열량이 질량, 비열, 온도차죠.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이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죠. 요거는 기화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 계산한 요 공식이 바로 MC의 요 델타 T죠. 자, 여기에다가 물의 그 기화잠열 지금 얼마로 하라 그러면 54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킬로그램당 540 킬로칼로리. 여기에다가 100kg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열을 계산하면 62,000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우연물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인데 면유연물이에요. 제5류연물이죠. 그래서 제5류연물은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류는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분말은 질식소화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가스계 소화설비 마찬가지로 이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자기 연소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스계도 소용이 없고 물에 의한 냉각소화니까 요 3번에 물분무. 그래서 이 물분무는 소화 효과가 냉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질식도 있고, 그다음에 희석 효과 있고, 유화 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5류 연물은 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재 초기에 요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 즉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다음은 17번 넘어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정전기 방지 대책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 방지 대책은 세 가지 크게 나누죠. 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이온화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이 세 개가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1번에 배관의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유속을 느리게 해야 정전기가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공기이온화, 접지, 상대 습도 70% 이상. 이건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번 가죠. 자, 가연물이 고체 덩어리보다는 분말일 때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자, 고체일 때하고 요 분말 상태일 경우 어떤 것이 더 위험성이 크냐면 분말일 때가 훨씬 위험성이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요 공기하고 요 접촉 면적이 분말이 훨씬 더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 찾아내라는 거죠. CO2는 소화약제로 사용이 되죠. 자, 제1인산암몬, 요 3종 분말이죠. 탄산수소 나트륨, CO3하고, 수소하고, 나트륨. 요 1종이죠. 자, 브롬산 암모늄, 요건 인류오염물이죠. 브롬산 염류에 해당이 되니까 요 4번이 바로 소화약제가 아니라 오염물인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물과 접촉을 해서 열하고 산소를 발생하는 거. 자, 물과 접촉해서 열하고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요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즉 인류죠. 자, 1번에 요 NaClO2 아염소산 나트륨, 요거 인류의 아염소산 염류죠. 이건 아염소산 염류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염소산 나트륨이죠. 요거 인류 염소산 염류죠. 자, KMNO4 요거 인류 과망간산 염류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과산화 나트륨이죠. 요게 바로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Na2O2는 물과 반응이 되면 요 수산화나트륨 NaOH하고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